만리장성 앞까지 진격했어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겨요. 차오른다. 차올라. 주모. 조공이나 좀 받았습니다. 동료 좀 받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안 돼. 국뽕이 너무 차오르시면 안 되는 게.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63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MC 장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MC 장원님. 네, 임자를 MC 붙여서. 네, 사장님은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MC 장원님으로. 그냥 MC 장원이라고 하면 되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 불편하지? 아니 뭐 불편하게 보이세요? 요즘 보면 나를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한 건 사실이고. 네. 그러면 안 보면 되지. 불편한 걸 뭐 굳이 봐. 아이 보긴 봐야죠. 네. 그래도. 아니 근데 내가 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불편해? 그러니까. 몰라, 마음이 그냥 사장님이라 생각하니까 불편한가 봐요. 꿈에 나와요. 꿈에 나와. 꿈에까진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럼 많이 꿈에까지 나와야 진짜 불편한 건가요?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 정도 아니고 살짝. 네. 아니 근데 뭐 이 사장과 출연자로 한 지가 함께 몇 년이 됐는데 아니 그건 그래요. 진짜 본 지 오래되긴 해서. 누가 보면 내가 괴롭힌 줄 알겠어요. 저는 얘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을 모르니까 예전에 진짜 막대했구나 이런 느낌이. 그런 우회를 만드나요? 그렇죠. 아니 괜찮네. 괴롭혔거나 아니면 마음에 뭔가. 그렇죠. 앙금이. 아니 앙금 말고. 누가 보면 다른 내가 옛날에 고백했는 줄 알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백 공격이었다 한줄 알겠어. 아니 해명을 좀 해줘요. 아 고백한 적은 없고. 네. 한 적은 뭐 들이댄 적은 있어. 전혀 없고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아, 예. 네. 근데 약간 시청자분들이 살짝 오해해 주시는 건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뭐 어떤 식으로 오해라는 게? 고백 공격을. 나 아직 살았어. 이런 네, 느낌. 나 아직 살았어. 네, 각자 좀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이게 방송 이제 올라가는 날이 딱 5월 1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또 보니까 시작부터 연휴 느낌으로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은 주말에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이때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5월 거지 같은 날이죠. 왜 그렇죠? 혹시 어버이날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뭐 여러 가지로 뭐 네. 가정의 달이라는 명칭부터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 날이 너무 많아서 일은 안 하고 돈은 똑같이 받아가는데 경영자 마인드죠. 네. 노동자 마인드는 다르고. 그쵸. 아니 저는 빨간 날이라고 쉬질 않거든요. 네,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긴 하네요. 그죠? 1인 가정이지. 그러니까 1인 가족. 그렇죠. 저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대가정이죠. 네. 3명이면 요즘 대가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신다던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5월이 잔인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바쁘고. 그리고 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네. 돈 나갈 일이 정말 많은 달이 5월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선생질을 하는 사람은 5월 15일 날이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제가 전임 교수일 때는 네. 그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시간 강사나 이제 그 비정규직 이럴 때는 네. 애매합니다. 이거를 뭔가 선물이 들어오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보통 강사들은 고날이 강의 없기를 바랍니다. 불편함 없이. 받는 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괜히 이상하고. 쓸쓸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은 근데 어차피 선물이 아예 없어요. 이제는. 그죠? 지금 이제 아예 뭐 스승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중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대학은 그냥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재원 교수님만 안 챙기는 그런 건가? 몰랐구나. 그런 거였다면은 제가 좀 오해가 있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그랬었던 건가? 아닐 겁니다. 아마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럼요. 그렇죠. 사실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맞아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뭐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보통 그래도 찾아뵙고 네.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다 같이 그날은 만나가지고 뭐 졸업한 선배님들도 다 오시고 보통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예 없어요. 그런 거를 오히려 좀
그런 자리 자체가 뭔가 아직도 스승의 날이라고 저래? 꼰대 네. 느낌. 저 팀은 아직도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학은 스승의 날은 그냥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좀 아니요, 좋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라도 좀 챙겨줘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아니 우리도 제자잖아 사실. 그렇지. 아니요, 여기 아니요. 교수님. 민희 수업의 제자잖아 우리가. 뭐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선물 여기는 받아도 되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따뜻하게 받겠습니다만은 네. 학교에서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다들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좀 쓸쓸했던 날로 기억이 되어 있나요? 저 어린이날은 엄청 다 크게 챙겼는데. 역시 좀 유복했어. 아니 근데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선물을 크게 받았다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그냥 엄마 아빠랑 뭐 시골이었지만 네. 그래도 여기 호수 이런 데 놀러 가기도 저는 하고. 어린이날이 진짜 싫었어요. 네. 그냥 뭐 별거 없는데 괜히 더 바라게 만들고 네, 되게 저기 엄마 아빠 다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냥 학교는 그때 안 갔는데 쉬는 날이어서 안 갔는데 할 일은 없어서 혼자 이렇게 막 그럼 좀 그래. 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가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나 놀 사람 없고 막 손잡고 가면 부럽고. 막 부럽고 괜히 어린 마음에 왜 나만 이렇게 쓸쓸하지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 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만 남아 있는 건지 되게 좀 슬픈 그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되죠. 저 때만 해도 그날은 짜장면 먹는 날. 손잡고 짜장면 먹는 날. 그래서 짱끼집이 굉장히 붐볐어요. 그날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크게 돈 쓰고 막 그런 게 거의 유일했. 맞아, 외식 산업이 그때는 뭐 청요리집이라고 불리는 중국집 아니면 거의 없었기 그렇지. 때문에. 네. 피자도 한참 뒤였어.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좀 어버이날 안 챙기시는 거다. 뭐야? 아니면 안 챙긴 불법입니까? 그때 묵은 감정을 어버이날 성인이 돼서 어버이날에 풀겠다. 야. 아니 뭐- 인간을 완전 불효자로. 아니 뭐 그런 생각으로 안 챙긴 건 아니었는데 네. 명분을 만들어주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네요. 야, 세상에. 아니 근데 어쨌든 말만 이렇고 또 잘 챙기시니까. 그럼요. 예. 네. 아니요 안 챙깁니다. 그 가영 씨는 어버이날 모시고 식사 그런 거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없었죠? 찾아본 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그러니까 생일은 생신은 챙기는데 그렇지.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히 저도 그러고 보니까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나 정말. 얘도 뭐 내 놈 자식이에요. 아니, 알고 근데 보니까. 진짜로? 네. 와.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한 번 딱 안 가봤거든요. 20살에 노느라고 그때 미쳐가지고 신입생일 때 네. 아버지가 저 대신 원서를 하나 썼죠. 군입대 원서. 이 새끼 보내야 된다. 그게 진짜 아버지한테는 너무 충격이 줬나요. 어버이날을 챙기지 않는 강제 징집을 당했네. 불효자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그래서 제가 창석이보다 한 달 먼저 5월에 그때 써가지고 515기로 해군 입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네. 해군. 네. 와, 그때 아버지가 받았었던 충격이 그 정도였던 거야.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이후로도 네. 이거 어버이날 안 챙기면 뭔가 하여튼 집에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저는. 네. 야 어떻게 보면은 좀 유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강압적인가요? 약간 경직된 느낌이 살짝 있네요. 예. 그 마치-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부장. 마치 드라마 보는 느낌. 아니, 그런 날짜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네. 같이 하자라는 거죠. 꼰대력이 이제 대를 이어 죄송합니다. 가영 씨 사람 보지 말고 저런 집이 좋아요, 저 같은 집이 좋아요. 이런 집이 진짜로? 그럼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편분이 그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왜냐면 아무래도 사위는 다르니까. 제 남편이 그렇죠. 예, 장인 장모. 그치 오히려 결혼하면 그런 날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서운해할 수 있으니 그렇죠. 더 챙기는 것 같아. 그래. 결혼하면. 네.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님들도 좀 달라지세요. 바라세요? 그럼요. 이번 올 어버이날은 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 하는 약간 기대. 내 자식 놈은 안 챙겨도 내 그렇지, 사위, 그럼요. 내 며느리는 며느리는 챙기겠지. 그렇지, 그렇지. 뭐
있겠지. 식사라도 그렇지. 조금 특별한 데서 하겠지. 봉투 하나 오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해요. 저도요. 여지를 안 주려고. 또 그런. 이건 어떻게 해지? 강제 징집도 안 되고. 아유 그래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뭐 즐겁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5월에 또 맞아요. 뵙고 만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생각을- 볼 일이 네.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는 거죠. 뭐.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5월 얘기 살짝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 TBH샵.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물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지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입으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쿠폰 등록칸에 영문명 M장 MJANG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이상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만원권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을 검색해 주세요. 네, 자 TBH 샵. 자 우리 배 교수님은 저거 요즘 거의 뭐 그렇죠. 교복처럼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방송 의상으로 딱 좋고 편하고 막 그래. 네. 네. 저도 요 자켓 마인드 브릿지가 여성복도 있다 이렇게 예쁜 옷이 있다 좀 말씀드리려고 네네. 오늘 입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TBH 샵 안에 들어가면 뭐 정장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캐주얼까지 그리고 약간 트렌디한 약간 힙한 느낌의 옷까지도 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필요에 맞는 옷으로 구입하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네. 그 가격에 이라고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의 옷을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 잔뜩 사도 진짜 10만 원 넘기기가 싸요. 쉽지 않아. 맞아요. 어플 설치하면 쿠폰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알뜰하게 잘 이용하시면 정말 개꿀템입니다. TBH 샵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내 피셜 근원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보장이 하나도 없어서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험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가입 후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셔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095만 원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 필수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보험장터.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담 잘 받아보시고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회사도 여러 군데 다 따져보시고 상품도 여러 가지 그 회사에 나온 상품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걸로 꼭 잘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 소속된 그 보험 설계사분은 아무래도 나보다는 회사 위주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회사에 소속된 분들은 회사 위주의 이제 보험 상품을 주로 추천을 해주시는데 네. 보험장터는 이제 전 보험사의 보험들을 비교해서 네. 그중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 그리고 제일 절약할 수 있는 거 네. 추천해 주시니까요. 꼭 전화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장터였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 거 아셨나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경품 고시제에 의한 법정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이 모든 게 아정당에선 설치 당일에 입금됩니다. 심지어 카드도 2025년 4월 기준 캐시백 포함 최대 21만 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상황에 따라서 혜택 및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동일 상품 기준 타 대리점 대비 차액의 120%를 보상해 드립니다.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가능하니 1833-3504로 전화해 보세요. 아정당의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 네. 자, 여러분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그냥 바꾸지 마시고 최대 지원 12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인스타에서 피드를 보다가 막 재밌는 사연에서 보니까 뒤에 딱 아정당 광고가 나와서 맞아요. 너무 반가웠다. 예,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요즘 네. 보면 가입자 수가 역시 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좀 여기저기 많이 광고를 하는데 그만큼 유지가 된다는 건 많은 가입자들이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럼요. 자, 그리고 보면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해요. 네. 자, 이걸 다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접하는 것들인데 이 중에 하나 두개는 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안 쓰는 오래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갱신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오. 그래서 그걸 해지하고 다른 좀 나한테 유용한 카드로 좀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정당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거 좋다. 네. 예. 최대 21만 원까지 카드도 혜택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 카드 갱신할 때 됐나 하면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카드는 뭐 갱신 기간 안 돼도 얼마든지 해지하고 또 갈아탈 수 있으니까.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정당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뭘까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웬만하면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요즘 조회수의 압박과 약간 그런 또 주춤하고 있는 전체적인 유튜브 시장이 네.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에요. 유튜브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M장 기획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그런 생각에 나름 그래도 돈 받고 하는 방송인데 네. 저도 밥값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들을 고르다가 발해 아, 국뽕데이입니까? 국뽕데이? 오늘은 네. 진짜 대놓고 네. 제대로 된 국뽕입니다. 지도를 잘 그려주셔야 되겠다. 지도를. 오늘 지도를. 국뽕 이야기 국뽕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 국뽕이냐 여기 먼저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최수정이죠. 최수정이 주인공인 다큐. 대조영? 그렇죠. 대조영. 예. 오늘 대조영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대조영의 아들들에 대한 아. 이야기인데 이게 왜 국뽕이냐? 한국 사람들 역사를 조금 아는 저 예를 들면 뭐 역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할 이 주제는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국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위에서도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중국의 통일 왕조를 네. 선제 공격했었던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선빵. 발해입니다. 아. 그리고 요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뒤로는 다 일방대 맞았죠. 아니죠. 맞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교류를 하거나 긴장 관계를 유지하거나. 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었던 그것도 분열되어 있는 중국이 아니고 네. 통일된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나 어떻게 뽕 맞아. 중국도 다 자기네들 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 뽕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 청나라, 그리고 이 당나라인 건데 이제 청나라는 사실 만주족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영토가 엄청 넓었다고 하더라도 살짝 뒤로 빠진다면 네. 그 다음으로 영토가 굉장히 넓고 강성했던 나라다 하면 당이거든요. 네. 이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고 네. 수도 코앞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차오른다. 차올라.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줬어. 그 유명한 만리장성 앞까지 진격했어요. 와, 대단한데 진짜. 잘 모르셨죠 이런 이야기. 그때 다 먹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 아니요. 다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다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당시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발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선제 공격이 심지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그런 상황에서 당나라가 또 다양한 국제 관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실패합니다. 반격의 실패. 이때 만약 뭐 상상력 사실 만약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방금 사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진격을 했다면 뭐 이렇게 정벌하러 가는 거는 아니에요. 당나라 정벌은 조금 김새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냥 한번 끝까지 가고 네. 조공이나 좀 받았으면. 그것도 사실 조금 양귀비나 아니, 잡아왔으면. 형제, 그렇지. 형제와 아우로서의 관계를 맺고 조공이나 좀 받았으면. 형제 아우까지는 조금 무리더라도 아니죠. 형제 아우에서 아우 관계 정도까지는 얻어낼 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그냥 아빠 아들이에요. 관계는 그냥 그 당나라 황제가 내가 고려 국왕 발해 국왕으로 인정해줄게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딱 서로 이 정도면 형 동생 합시다 하면 들어줘야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치고 갑니다. 공료 좀 받으면 안 될까? 아니 그게 안 돼. 국뽕이 너무 차오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공격이요. 정벌을 하러 가거나 당나라를 아예 죽이러 간다 그러면 멸망전 아닙니다. 툭 치고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다면 아마 외교에서 우위를 더 크게 점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다윗의 반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발해랑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끌고 와봐야 그때 당시 이제 사료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대1로 탁탁 붙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됐을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3분의 1이면 인당 3명만 그게 쉽다고 생각을 군대랑 갔다 와서 이러나? 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이야기는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건국 과정에서부터 조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약간 복습이에요. 복습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뭐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왜 무시를? 왜 무시합니까? 기억날 수도 있지. 근데 제때 아마 제가 있을 때 발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진짜 아닌가요? 그랬나 보다. 그래요? 처음입니다. 섬이 데려와. 섬이 데려와.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좀 위 좀 크게 그리라니까. 위 좀 크게 그려 맞아. 맨날 우리가 왜 바닷가를 봐야 돼? 좀 작게 해서 밑으로 그려봐요. 발의 영토 좀 제대로 그리게. 산둥반도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냥 산둥반도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네네. 됐겠죠. 위에 경계선을 좀 그려주세요. 발해 경계. 아니요, 이제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하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하입니다. 요하를 기준으로 여기 요동이고 요선데 여기가 이제 안동도호부라고 부릅니다. 안동도호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기구로서 둔 거죠. 원래 안동에 있었다던데. 옮깁니다. 왜냐면 중요한 말씀을 이쪽 지역을 다스리려고 당나라가 그 하나의 어떤 통치기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구려 유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옮겨요. 그 저 지리에 약해서 잠깐만 서북 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갑니다. 서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옮겨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게끔 하는 포로 수용소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수도 평양성에서 이제 냈던 이쪽으로. 수도에서 갖고 간 그 데리고 갔었던 유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한 거니까 고구려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동네를 쪼개가지고 흐트러뜨려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요서에 여기에 이제 영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 살게 합니다. 은하사과 영주.
아, 예. 아, 우리 광고 없나? 없습니다. 여기. 없네. 지워주세요. 예. 이 영주라는 곳에 모여 살게 하는데 이 영주 지역은 네. 고구려 유민만 사는 포로 수용소가 아닙니다. 네. 여기에는 당나라가 멸망시켰던 수많은 부족들의 포로들이 모여 살아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란. 거란 애들이 있는데 네. 이 거란 애들이 반란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 지역에 있었던 포로들이 움찔움찔하지 않겠어요? 네. 야 우리라도 왜 우리라고 계속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탁 하고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고구려 유민 출신들도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이 대조영의 아버지, 아. 그 다음에 걸걸중상, 그 다음에 네. 걸사비우라고 하는 네. 말갈족이랑 고구려 유민이 함께 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쭉 도망을 가다가 천문령이라고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죠. 네. 이쯤이 이제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직 압록강 건너기 전이죠. 압록강 위입니다. 위죠. 압록강 밑으로 안 내려와요. 네. 발에는. 이 여기 이제 천문령에서 큰 전투가 한번 벌어지는데 네. 큰 전투에서 발해가 이겨요. 네. 발해가 이깁니다. 이쪽 천문령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걸사비오, 걸공주당 다 죽고 대조영입니다. 네. 다 한 거예요. 네. 아버지 세대는 죽고 아버지 세대는 이제 죽었어요. 어. 이제 계속 지금 보면은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대조영 아빠인데 왜 걸걸중상이에요? 그래서 대중상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없었나 보다 진짜. 그때 네. 없었나 보네. 드라마에선 대걸중상, 네. 대중상 이렇게 나와. 사실은 그래서 지난 편에서도 했지만 네. 진짜 아빠였는지도 그러니까. 미스터리합니다. 아무튼 아빠라고 주장되는 네. 그 아버지 세대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대조영이 이끌고 천문령에서 전투를 이긴 다음에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보니 여기는 수습이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어.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나라랑 너무 가깝기도 하고 네. 언제든지 또 이쪽으로는 넘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아예 백두산 쪽으로 가는군요. 백두산 너머로 너머로. 오른쪽으로 더 넘어갑니다. 어. 그래서 여기 동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백두산 넘어입니다. 동쪽이죠. 한참 위입니다. 한참 네. 위에. 이 동모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에 와봤더니 옛날에 여기 어차피 고구려가 네.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옛날에 고구려 밑에서 있었던 말가래들도 여기 막 있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 그냥 이 정도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전체 영토에서 봤을 때 동북 쪽에 치어쳐져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당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붙기가 힘드니까. 어. 요게 이제 대조영이 건국을 하게 되는 진국이고 이 나라가 발해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그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녹록치가 않아요. 밑엔 있는데. 신라죠. 신라입니다. 네, 통일신라. 발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요. 네. 발해라 한국사에서 설명할 때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통일신라라는 표현 쓰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남북국으로 해야 돼.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한국사의 큰 범주원으로 놓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라 하대라고 요즘은 부르죠. 네, 신라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신라. 발해는 북조고 신라 남조가 되는 거지.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 여기 이제 일본 또 작게 그릴까요? 네. 아 그러지 마. 안 그러셔도 돼요. 또 울릉도 맞아. 제주도 가. 제주도. 만족하십니까? 제주도. 어. 만족하십니까?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 때문이 아니라 김전선 때문에 그러지. 우리 백령도. 백령 서해 5도. 민감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네. 거제도 하나 그려주고요. 네, 네. 예. 여기가 이제 발해예요. 한 요 정도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정도예요. 신라랑 바로 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이죠. 네. 근데 이때쯤이 되면은 발해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 여기가 거란, 여기는 해라는 애들, 네, 해족이라고 불립니다. 네. 여기가 돌궐. 돌궐이라는 애들. 요렇게 나뉘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왜? 왜 어. 일본이라고 안 할게요. 왜라고 할게요. 또 한국 분들의 와인이라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니 이제 결론적으로 당과 발해는 접히지 않았네. 당과 발해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 상황들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말갈 부족들은 흡수를 웬만큼은 다 해요. 흡수는 웬만큼은 다 하는데 흡수를 하지 못했었던 말갈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예습. 흡수 말갈. 여기 보면 흑룡강이라는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런데 이거 러시아예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여기 원래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연해주 지역에 흐르는 흑룡강에 살고 있는 말갈 애들이 있어요. 그걸 흑수 말갈이라고 부릅니다. 네. 흑수 말갈. 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기 흑수 말갈. 말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대조영 시기 때는 일단 자기네들 발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신생국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건국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싸웠었던 모든 친구들이랑 다 화해를 합니다. 다 화해를 해요. 장가도. 당나라랑도 화해합니다. 신라와도 화해합니다. 다 화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은 상하지만 신라로부터 관직을 받아요. 이게 그냥 뭐 발해 군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오품 관직을 줘요. 그러니까 약간 니네 도지사 군수 뭐 이 정도. 그죠? 그 지역 다스리는 신라 관직 하나 줄게. 근데 그걸 대종은 받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당장은 뭔가 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조영이 해야 되는 거는 말갈 애들이라도 이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말갈 친구들이라도 원래 고구려 밑에 있었으니까 우리 나라 똑바로 세워졌으니 여기 말갈이 니네 다시 우리 고구려 계승한 나라니까 요거 우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잘 살자. 네. 이게 급해요.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성공시켰고 그때 만들어지는 게 고구려 계승 의식인 겁니다. 네. 우리 고구려를 이었어. 그러니까 니네 원래 고구려 애들이었잖아. 고구려랑 같이 있었던 애들이니까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까지가 대조영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에 당나라랑 이것도 또 중요해요. 당나라와 발해가 서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대조영의 둘째 아들을 수기로 보냅니다. 인질이에요. 볼모. 볼모로 잡는 거예요. 네. 그 애가 누구냐면 대문예라는 둘째입니다. 첫째는 대무예예요. 대조영이 죽고요. 대무예가 왕이 됩니다. 첫째 아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자 이제 대무예가 발해의 2대 왕으로 앉았어요. 이제 대무예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토를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자 돌림의 문문에 그거 문무예요? 문무입니다. 그래서 무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왕인 겁니다. 첫째는 무를 갖췄으면 네. 좋겠고 둘째는 문을 갖췄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 건가? 갖췄으면 좋겠어서 그랬는지 싸움을 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릴 때 지어주는 건 나중에 지어주는 이름인가? 이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냥 그거는. 역사서에 역사서에 나오는 거니까. 네.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무예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무예가 무왕이라는 이름으로 2대 네. 왕이 됐어요. 네. 예. 넓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빠르게 쳐야 되는 곳은 어디냐? 흑수말갈입니다. 신라를 공격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신라는 이제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고 통일신라. 있었던. 통일신라, 신라 하대. 신라 하대. 신라죠. 신라를 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거란과 돌고를 치느냐? 그것도 힘들어요. 너무 멀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쳐야 됐었던 건 흑수말갈입니다. 이 흑수말갈 애들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해야 말갈 전체가 내 밑으로 다 들어오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발해 영토를 저번 발해 편에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려 전체 영토랑 발해 전체 영토를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고구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싶었다. 아. 그런데 이때 흑수말갈 친구들이 네.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자기네 살고 있는 땅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원래 이 발해 같은 흑수말갈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랑도 교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흑수말갈은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 국가입니다. 수렵 채집 부족이에요. 그 수렵을 해서 살기 때문에 농업이 잘 안 돼요. 동물 껍데기 팔고 그랬구나. 예, 맞아요. 네. 그 옷 입는 거를 그 기록을 보면은 물고기로 옷을 만들었어요. 물고기 비늘로. 네. 물고기 큰 물고기 같은 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걸로 옷 만들었고 그게 수출품이에요. 모피, 담비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농산물은 어디에서 받아올 수 있느냐? 당나라예요. 비옥한 뭐. 심지어 발에도 농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나라랑 교역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그 농산물을 받아오면 흑수말갈 애들한테 또 팔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수말갈 친구들이 거기에 좀 지쳤던 거죠. 거기에다가 발해가 자꾸 자기 쪽으로 넘어오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직접 하려고 낸구나. 라고 당이랑. 해서 이 먼 거리를 돌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나라한테 가가지고 이때 당현종이거든요. 네. 당현종한테 가서 신하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보호해달라. 보호해달라는 거죠, 사실상. 의미는 그거겠지. 그런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왜? 지금 딱 봐도 무왕이 마음에 안 드는 짓 하고 있지. 예, 자꾸 뭔가 넓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얘네 우리가 옛날에 대조영 정도 때 저기 도망가가지고 살아서 우리 지금 막 토본이랑 전쟁하고 막 이러는 것도 바빠가지고 한번 봐주고 있었던 애들인데 갑자기 얘네가 우리가 봐줬더니 땅덩어리 계속 넓히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나라가 흑수말갈이 찾아온 거를 핑계를 대서 여기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거야 아마. 당나라의 직속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려고 해요. 네. 자,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발해의 두 번째 왕인 무왕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아들도 대조영 때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수기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수기를 봤었던 문예가 있었고. 대문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요 친구는 돌아오겠죠. 네. 이 친구는 지금 발해로 돌아온 상태고 발해 두 번째 왕이었어 2대 왕이었었던 무왕의 아들인 대리도행이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수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도행이에요 이름이. 그렇지, 대리도행. 그렇죠. 대시니까. 네. 근데 이제 발해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행정구역으로 편입까지 시켜가지고 당나라가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발해 안에서는 두 파로 나뉩니다. 친당파와 싸우자. 반당파로 나뉘어요. 네. 친당파는 누굴까요? 문예. 그렇죠. 당나라 수도에서 오랜 시간 당나라가 얼마나 큰 대국인지를 보고 왔던 대문예를 중심으로 신당. 친당파가 있고요. 반당의 대표 주자는 당연히 무왕. 무왕인 겁니다. 대문예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였다간 당나라랑 싸우는 거다 이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형이 착했나 보다. 동생이 저렇게 막 저 입하고 털고 댕기도록 놔뒀나 보네. 그래서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왜냐? 대무예. 네. 무왕은 참지 않습니다. 동생이지만. 네. 어떻게 하느냐? 친당파의 수장인 대문예를 네. 흑수말가를 치러 가는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뒤지든 이기든 뭐 이런 거. 이기면 땡큐, 뒤져도 땡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시기는 이대왕이에요. 네. 장자 상속이 명확하게 그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이에요. 그쵸. 그러면
동생인 대문예는 어. 내 아들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맏아들과 왕이 경쟁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얘가 친당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나한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 죽여달라 하네.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죽여야죠. 저 시대에 왕이라면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이때 대문예였다. 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당으로 갑니다. 도발했습니다. 망명을 한다. 난 망명. 이대로면 형이 어차피 죽인다. 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고요. 아. 갑니다. 일단 가나? 네. 실권은 없었겠다. 아닙니다. 총사령관이니까 군사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서신이 하나 날라와요. 대문예 동생이 형한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본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리세요. 약간 그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 그 위화도 해군 때처럼 네. 지금이라도 돌려라.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무왕은 이거를 반역으로 그러니까 겁먹지. 반역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만약에 네가 말갈 돌리면 어떡해? 네가 만약에 말머리를 돌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라는 걸로 받아들였던.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보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보냈을 텐데. 그럼 총사령관이니까. 그런 편지까지 오니까 맞네 이 새끼 이거. 나도 치겠네. 이렇게 되겠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사령관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요. 네. 다른 사람을 일단 보내고 본진은 일단 먼저 출발을 했고. 본진 출발한 상태에서 지금 국경선에서 딱 멈춰서. 접경 지역에서 딱 멈춰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고 편지를 있는데. 보냈었던 거였는데 네. 그 편지를 받은 무왕이 총사령관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그걸 들은 문예다. 지금 돌아가서 쳐야지. 네. 일단 오라라고 해요. 일단 와라. 근데 일단 와라를 오면 죽이겠다로 그렇지. 받아들입니다. 그거 오면 맞지. 죽이는 거지. 네. 근데 다들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잖아. 네네네. 저만 이렇게 순진한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다들 어. 왜 말 있는 그대로를 안 믿고 이 너머를 자꾸 보는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챙긴 집에서 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네. 아니 근데 형은 살려주고 싶어도 형의 신하들이 가만두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발해 안에서 이제 친당파 반당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또 각각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야 일단 들어와봐라고 하는 말을 들은 대문예가 선택하는 건 당나라로의 망명이었습니다. 멀리도 갔다. 야 그래도 형을 치진 않네. 네. 병력 이렇게 칠 정도로 많진 않았나? 그래서 문예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근데 일단 보낼 때는 대문예도 뭔가 방비를 했겠지 설마.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문예가 당나라로 들어왔는데 당나라의 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적대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예요. 네. 왕의 동생이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인질로 와 있었던 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겠다 그래요. 네.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당나라 입장에선? 처음에는 좀 의심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라면. 네. 의심. 네. 이거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어, 죽이지도 못해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꽃놀이패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일단 왕위 계승이 장자상속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나라에 무왕의 아들도 있고요. 무왕의 동생도 당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발해의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 둘이 당나라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네. 자, 이런 꽃놀이패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국제관계가 돌골거란해 이런 친구들도 당나라랑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꽃놀이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할 때 즈음에 그 즈음에 일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 당나라에 가 있던 무왕의 아들인 그 맏아들이 네. 죽습니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죽였네.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렇지. 네. 아까 제가 대리도행이라 그랬나? 네, 대리도행. 대도리행입니다. 대도리행. 대돌이 이 대도리행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그냥 있다가 죽었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시기가 너무 죽였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촌이 이렇게 그렇게 진짜.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고 단정할 필요는 아이고, 없고 불쌍하다. 자기 스스로 위험하다 싶어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근데 죽었는데 뭐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운이 안 좋게 보통 역사는 진짜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벌어지다가 탁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무왕의 마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 발해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 대문예인 겁니다. 네. 근데 그 대문예가 지금 당나라의 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무왕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네, 편지 한 통을 보내요. 네. 내 동생을 죽여달라. 이야. 직접적으로 예. 죽여달라. 죽여달라고 씁니다. 죄인 대문예는 우리나라에서 왕명을 거역하고 몰래 도망가는 큰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차마 돌려보내 주실 것을 바라지 않으니 바라건대 황제께서 꼭 죽여주십시오. 야, 아니 죽이는 게 더 어렵지. 차라리 돌려보내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죽이긴 좀 그러니 네가 좀 대신 죽여. 차도살인이네, 차도살인. 그냥 죽이기도 아깝다. 내 손으로 죽이기도 아깝다였을 수도 있고 괜히 들어와서 지금 신당파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거기 와가지고 또 정치질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와서 죽여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무왕 성격이 화끈하신데. 그래서 무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당나라가 네. 답장을 써줍니다. 대문예가 멀리서 기순해 왔는데 의리상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나. 그러나 발해 그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 일부러 영남 지금의 광동 지금의 이제 홍콩 있는 지역 밑에 쪽 완전 밑에 아주 쪽으로 촌이네 아주. 귀양을 보냈다. 지금 이미 남쪽으로 귀양길에 오른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구랄치. 알고 봤더니 구라였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가 귀양 보냈다라고 하는 동네면 네. 실제로는 북쪽에 놔뒀구나. 여기가 이제 신장위구로 자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하필이면은 당나라 사신들한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발해 사람들이 네. 걸려요. 아. 이 당나라 사신들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에 그 기억나요? 문예 있잖아 그 새끼 그거 아니 미친놈이야 그거. 잘 그러면서 막 진행되며. 아이 뭐 미친 새끼 그거. 거기 당나라 가가지고 그 뭐 어디 광동 쪽 거기 가 있다며. 영남 그쪽 가 있다며 그랬는데 그쪽이었나? 영남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아닌데 이래 돼버린 거죠. 짝 들켰네. 걸립니다. 걸려요. 아니 그럼 대당 제국의 황제가 구라를 친 거잖아. 구라를 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대국은 남들의 신의를 보여야 하거늘 어찌 거짓을 일삼는단 말입니까? 제가 드리니 대문예가 영남 지역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다시 엎드려 청하건대 문예를 반드시 죽여주시길 원합니다. 야, 이게 말만 엎드려 청한다고 하지. 이거 뭐 거의 반 협박이네. 아 그래요? 아 왜 다들 국제관계를 그렇게만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당나라는 방금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느꼈나 봐요.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엉겨? 막 지금 당연히 엉겨붙는다고 생각하지. 황제한테 기껏 발에 군항으로 우리가 책봉해준 나라 주제에 이제 나한테 슬슬 기어가지고 뭐 동생을 죽이네 마네 이 거리를 해? 하고 편지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이게 혓바닥 길면은 이게 안 좋은데. 네. 내가 대문예를 안소도부 지역에 보낸 것, 이 지금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낸 것은 너를 위해서다. 너는 바다 건너 총구석에 살고 있어서 형제지간의 우애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직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은데 못 배워 먹은 놈이라 네가 긁었어, 나한테 긁었어. 그런 거를 청하는구나.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뉘우쳤다면 형으로서 마땅히 용서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은 동생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짐이 천하의 효도와 우애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패악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너는 대국의 은혜도 모르고 마침내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믿는 건 네가 믿는 건 나라가 멀리 있다는 것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근래 관용을 베풀면서 중원만을 보살펴 왔지만 경이 내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까불지 마. 까불면 뒤져. 친다는 말입니다. 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선빵을 내가 날리겠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네. 이거를 받아들은 무왕이 네. 고민을 며칠을 합니다. 2달을 해요. 2달 동안 고민에 빠집니다. 네. 이 시기에 2달이면은 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2달이랑 달라요. 네. 이때 2달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시간 고민한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애들 좀 불러봐. 야, 편지 봤어? 야, 당나라가 지금 현종이 이거 보냈다. 어떡할래? 긴급회의. 쫙 들어가가지고 긴급회의인데 결정이 납니다. 네. 먼저 칩시다. 선빵 필승이옵니다. 선빵을 날리자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어차피 기다려도 올 건데 뭐 빨리 쳐야지. 뭐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오겠다라는 소린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발해 입장에서도 지금 친당 반당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서 대문예 친당파였었던 대문예가 지금 어쨌든 살아 있다고 하는데 불안 요소지.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 편지 받았다고 발해가 만약 이제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50년 정도 된 나라가 쫄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당나라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게요 하는 것도 모양새도 빠지고 대내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왕의 권위가 안 살아요. 그렇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편지를 한 번 더 보낼까 에라이 한 번 칠까 요 정도로 아마 나뉘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치는 걸로 결정이 나서요. 요동반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 압록강 하구에 있는 한 이 정도 지역에서 군사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디를 치느냐면 여기 동주. 배 타고 넘어가서 쳐요? 해군으로 칩니다. 수군으로. 수군으로 쳐? 오. 수군이 셌나 보다. 수군이 발해가 수군이 셌어요? 이게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오. 그냥 수군이 가서 쳤는데 점령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건 만만치 않아. 그러면은 이 군함이 꽤 있었단 얘기네. 그렇죠. 그거는 추측할 수 있겠죠. 군함이 꽤 있었다는 것도 추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훈련된 병사들이 그렇겠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 왜냐면 이거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를 등주 지역을 장악을 해요. 산동반도를. 네, 산동반도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삼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순백과 시대를 동시에 맛보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자,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선물 받으신 부모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시 주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산삼의 보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이 가정의 달에 딱 요거만한 거 없어요. 너무 좋죠. 예. 부모님들 선물했을 때 저는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산삼. 예. 네, 부모님들 산삼 좋아하시니까. 진짜 느낌 딱 오고 이게 앰플이 이렇게 딱 병으로 유리병 느낌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고급져서. 그렇죠. 그쵸. 딱 엑기스가 가득 들어있다 이 느낌이 진짜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네,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는 포보다는 네. 병으로 딱 들어있으면 일단 색깔부터 좀 진하고 맞아요, 아, 맞아요. 뭔가 내가 좋은 거 받았다라는 그쵸. 퀄리티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대접받는 느낌 그런 거 되게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신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 산삼순백 자, 최고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끝은 1920년 만주를 침략할 간도의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학살을 자행한 일본군 병사 료스케를 피해서 그의 아내 오야코는 아이를 임신한 채 식민지 조선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조선의 최씨 집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오야코와 그의 아들 카이도가 3.1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진 강원도 양양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소설 세 번째 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전개가 굉장히 빨라서 빠져들듯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27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도레인들, 현대 일본인의 원형을 이룬 사람들이 열도의 조몬인들에 대해 벌인 제노사이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료스케 요야코의 이야기와 다소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얼마든지 거학의 폭력이 우리를 다시 위협할 수 있다고 목격한 이 시점에 폭력의 감염을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더보기와 댓글 링크로 접속해 주시거나 검색창에 세 번째 끝을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네.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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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저희 그 올라갔을 때 세 번째 끝 재밌게 봤다라고 시청자분이 채팅 네. 남겨주시고 댓글에 이 김상빈 작가님이 어머. 또 직접 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네. 이렇게 꼼꼼히 좀 보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간도 관련된 이야기, 만주 이야기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저희 방송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 소설을 읽으시면 네. 사실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역사 소설 귀합니다. 예. 진짜 요즘 역사 소설 귀하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 있고 소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근에 나오는 역사 소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 그냥 역사를 겉만 그냥 빌려올 뿐 네. 진지하게 역사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쓰는 역사 소설 많이 없어요. 김훈 작가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소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옛날에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대하 소설들 보면 네. 태백산맥이나 네.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긴 시간의 역사를 뭐 3대에 걸쳐서 쫙 네. 훑으면서 그 현대사를 다루는 작품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그 정도 무게감 있는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분들이 그냥 김훈 작가님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소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 한번 써보세요. 이게 소설은요 소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필력이 좀 아무나 있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공저로. 공저로 감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에 있잖아요. 네, 감수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소설 받아야 진짜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작가님이 그럼 나중에 그 김재원 교수님과 뭔가 콜라보해서 그거 너무 그렇죠, 좋죠. 그렇죠. 역사 소설 한번 쓰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끝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상빈 작가님. 네, 김상빈 작가님의 세 번째 끝 역사 소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동반도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이걸 과연 그 당나라가 예상할 수 있는 공격이었는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돌아오지. 요소를 네. 지나서 이렇게 치지. 생각하면 아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지. 당나라를 왜냐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도 없고 황제의 나라니까. 그랬던 적도 없고 지금 당나라가 위세가 얼마나 막강하고 맞아요, 있을 맞아요. 때였는데 네. 이때 이제 만들어진 지 50년 된 나라가 수군력을 이용해갖고 친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본토에 네. 미사일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그 정도 느낌이었겠지. 여기면은 하와이? 하와이보다는 가까워.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올라가면은 일로 내려가면은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 수도까지 네네. 금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괌이나 사이판 먹은 거지. 괌 사이판 저는 약간 캘리포니아. LA 정도 먹었지. 왜냐면 LA 정도. 여기는 본진이잖아요. 섬이 아니에요. 본진을 그냥 털어버린 겁니다. 본진을 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간 겁니다. 와. 엄청난 충격이었겠네.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알고 봤더니 돌골 거란 해 연합이었어요. 진짜요? 그 사이에 연합됐어? 그 전부터 지금 당나라와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략을 맺었구나. 같이 하고 빠르게 있는 또 겁니다. 그거를 이뤄냈네 또. 왜 그러냐면 돌골 거란 해 발해 모두가 당나라랑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1대1로는 절대 안 돼요. 당나라랑. 그치 당연히 안 되지. 결국은 다 뭉쳐야 됩니다. 결국 뭉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나라가 지금 발해를 놓고 뭔가 티격태격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고리랑 거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도 이거 쪼일 것 같은데. 야 이거 누구 쪽으로 서야 되냐?라고 할 때, 네. 야 씨 어차피 우리 당에 대적해서 좀 뭉쳐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갑자기 또 당이랑 또 뭘 해? 발해랑 붙자.라고 해서 발해랑 같이 동시에 당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 친 게 등주였었던 거죠. 네. 이제 당은 쫄립니다. 육군은 돌골과 거란이 잡고 있고 네. 발에는 이쪽으로 수군으로. 해서 이렇게 쳐버렸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당이 하나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나라가 어디에 또 사신을 보내요. 네. 저기겠지 보이는. 네. 한국 지금 신라. 귀엽지 않습니까? 신라. 신라한테 또 사신을 보내요. 원군을 요청합니다. 니네가 밑에서 쳐줬으면 좋겠다. 그때 김유신 죽었죠? 김유신은 죽었고요. 심지어 원군을 요청할 때 그 원정 사령관까지 지정을 합니다. 김유신의 손자로 해라. 김유신 계 쪽으로. 직계 손자. 직계 손자를 가지고 10만 명을 요청을 합니다. 세게 요구했네. 그래서 꾸려집니다. 오, 대박. 네. 발해 원정대가 신라의 대발해 원정대 10만 명이 꾸려집니다. 반지 원정도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본 적은 없잖아. 근데 네, 올라간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에는 10만이 가다가 출발을 1월에 하거든요. 네. 너무 추워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1월에 출발했으니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을 때 출발했네. 근데 그거를 이거는 아니야.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니, 이건 믿는 연구자도 이건 있고 구라야 구라. 안 갔는데 갔다고 갔다 뻥치는 걸 그랬을까? 수도 있다. 아니요. 간 거는 다 간건 맞아? 왜냐면 기록은 있으니까 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갔던 거다. 아예 칠 생각 안 하고. 신중만 했다. 신용만. 이게 왜냐면 또 지금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나라 왜냐면 이때 나당 전쟁 이후로 그렇죠. 소원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나라가 이걸 요청해서 그래, 이 기회로 당나라랑 좀 친하게 좀 지내서 예전에 앙금도 좀 풀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러려면 액션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예 안 갔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기는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1월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실제로 치러 가는데
진짜 깜짝 놀랐을 거다. 아, 너무 그 추워서 추위에. 백두산을 넘어야 되잖아. 백두산을. 왜냐? 신라는 그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도 저 밑에서 온 애들은 눈도 못 봤을 텐데. 맞아. 잘 안 와. 지금 우리 생각하면 거의 개막원을 넘어야 되는 맞아. 거죠. 거의 지금 춥잖아요. 생각하면. 진짜 추웠을 거예요. 네. 제가 10월에 다녀왔거든요 여기를. 그때 영하 10도였어요. 야, 추울만하네. 그거 걸어서 넘어야 되잖아. 그걸 걸어서. 그러니까 춥긴 추웠겠다. 네, 돌아올만 진짜 추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국뽕 대무왕이 잘 외교를 잘했다. 신라랑 밀약을 맺었다. 아닌가? 거짓말이야? 쓱 오는 척하다 빠져줘. 빠져줘. 뭐 그랬을 수도 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쪽, 이쪽, 동북 쪽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해라고 하는 친구들이랑 네. 연합군을 맺어서 네. 야. 이쪽에 있는 마도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네. 여기에서 돌궐, 거란, 발해 연합군과 당해족 연합군이 붙어요. 붙었어. 그런데 이때 네. 당나라에서 발해를 치는 어. 그 군사의 사령관으로 어. 대문예가 출동합니다. 대문예를 안 쳐. 대문예를 출동시켜요. 네. 대문예가 출동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악감정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인재가 없었나? 중요한 전쟁인 아니, 것 같은데. 대문예를 보면은 발해의 군사들이 동요할까봐. 아니면 그럴 수도 그 있고. 아니면- 발해를 잘 아니까. 잘 아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거고 이제 대문예 입장에서도 나도 이제 뭔가 여기서 한 방 있어야지. 성과를 내겨. 그쵸. 아니 근데 군 장악력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도망와 있던 애를 사령관으로 앉혀놓으면 그저 군대가 말을 들었겠어? 아니 그 직업이 계속 총사령관만 2번 하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 역할이야 뭐야? 당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비대위원장 하네. 뭐 그런데 네. 아마 근데 그런 거는 그 발해를 치러 가는 데에 굳이 대문예를 사령관으로 앉힌 건 제 생각에는 발해에 있는 남아 있는 친당파들을 조금 흡수해라. 친당파들이 바라볼 때 동요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노리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처음엔 꽃놀이 팬 줄 알고 잡았는데 별거 자꾸 치니까 짜증 나서 가서 죽여라, 가서 죽어라. 아니, 야 네가 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해결해. 좀 책임져라. 어. 이런 느낌도 있잖아. 근데 계속 제 대문예 쟤는 하는 역할이 계속 비슷하네. 야, 네가 대신 가라 이거 아니야 다. 처음에 흑수말갈로 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발해를 치러 갈 때도 그렇고 뭔가 그냥 대신 세워놓은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좀 있네. 네. 근데 뭐 대문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제 근데 뭐 각자가 뭐 몫이겠지만 사실 대문예가 이 망명을 가가지고 여기 총사령관을 앉았었다는 거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안 좋게 바라보는 건 우리 역사 속에 발해라고 하는 거 그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기 최고지.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한 발 떨어져 가지고 국제관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문예의 판단이 이상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당나라와 특정 나라가 붙어야 하는 경우의 수에서 국력이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자꾸 뭔가 그 왕이 자꾸 당나라랑 붙어서 대적을 하려고 한다? 형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에서 떨어진다. 저에서 네네네. 떨어진다. 이건 이제 민족사적 입장이 이제 강하게 투영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망명까지 가가지고 원래 자기 나라였었던 군대를 치러 간다 이건 선 넘은 거죠. 그지.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많이 이제는 넘은 거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어. 그런데 또 져요. 아. 마도산에서 깨지고요. 네. 당군 1만이 작살이 납니다. 아. 몰살한 거예요? 야. 마도산이 어디죠 위치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새. 지금 이제 네. 여기가 만리장성이면 여기 만리장성이 조금 떨어진 데인데 여기에서부터 만리장성 앞까지 가요. 공이고. 마도산에서 밀려가지고. 밀려서 앞까지 가서 당나라가 당시 얼마나 쫄렸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오. 계속 목책을 썼습니다. 어.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만리장성 넘어오면 끝장이다. 이거는 아니 물론 점령하러 오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개쪽이죠. 대당 제국이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국가 발해랑 돌골 거란 연합군한테 밀려가지고 만리장성이 뚫린다? 개쪽이다. 오랑캐들한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목책을 계속 쌓고 절대 못 넣어오게끔 막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더 이상 진격할 수는 없는 상태, 서로 네. 없는 상태로 교착 상태에 빠져요.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네. 뭐 사실상 이제 그냥 서로 이렇게 흐지부지되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그게 뭐냐? 대문예가 이제 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자살. 아닙니다. 낙양에 있었어요. 낙양. 네. 낙양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수도잖아요. 항복했나? 아닙니다. 그 낙양에 있는 이때 당시 수도는 장안이고요. 장안이구나. 네. 낙양에 있는 천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천진교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네. 저기 반대편에서 낯선 남자 둘이 걸어와요. 오. 대문이랑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사랑한 사이.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칼을 꺼내서 암살. 담굽니다. 청부살인? 대무예가 보낸 거죠. 무왕이 직접 보낸 자객이에요. 암살단. 진짜 여러 번 담겨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삽니다. 진짜요? 아니 살았어요. 저 시절에 의학도 뭐 변변치 않았을 텐데 살았다고? 살았습니다. 어. 살았고요. 뭐지? 야 명줄 진짜 길다. 아니, 살아 싸워요. 살아서 싸웠다니까. 자객이랑 싸워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가지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동네에는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 되니까 자객도 도망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어머나. 여러 방 담겼는데. 뭐 여러 방 당겼는데 살았습니다. 야, 명증이 아니 진짜 그때 외과 수술도 불가능하고 뭐 지혈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위생도 안 좋았을 텐데.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사료에는 남아 있습니다. 뱃살이 되게.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도 그냥 느낌으로만 보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느낌으로는 서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너네 힘 알았어. 돌궐, 거란, 니네가 다 앵겨가지고 나한테 붙으면 나도 힘들다는 거 알겠어. 오케이, 서로 노타치, 서로 노타치 하자. 그 발해도 이 정도 했으면 네.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킨 거. 등주 쳐가지고 작살 한번 냈죠. 지금 마도산에서 10,000명 한번 쓸어 버렸죠. 그게 왔죠. 동생도 한번 당구로 갔죠. 실패했지만.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전투 정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긴 하는데 서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빨리 평화협정을 맺고 안정을 찾는 게 낫지. 네.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대문예, 대무예. 문예가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야, 못 죽여서 화빵 나서 죽었네. 무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문예가 먼저, 그러니까 무왕이 먼저 죽습니다. 무왕이. 문예는 네. 늙어 죽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 둘 다 그냥 병을 얻어서 죽어요. 둘 다 병을 얻어서 죽는데 기록은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 이 암살 사건 이후로는 문예와 무예가 어떤 서로 간에 그거를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앙숙인 상태로 있다가 그냥 무왕이 병에 걸려서 죽었고 문예 같은 경우에도 망명생활 중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로 당나라와 발해의 관계도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로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왕이 되는 문왕은 대무예의 다른 왕자였습니다. 다른 아들이 뭐 둘째, 셋째 뭐 네, 이렇게. 몇째인지는 몰라요. 아마 둘째 아들이었겠죠. 둘째 아들이었었던 문왕이 안고 그 다음에 이 문왕이 거의 장수왕 다음으로 한국사에 있는 왕들 중에 가장 그 오랫동안 왕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해동성국이니
그 고구려 계승 시대 의식을 전성이죠. 하면서 네. 막 당나라의 어떤 제도 같은 거 받아들이고 지방 제도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 다음 때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왕이 옆에 우리를 약간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누르려고 아등바등했었던 당나라를 세게 한번 눌러주고 네. 그의 아들이었던 문왕이 태평성대를 여는 겁니다. 이방원 같은 거네.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 느낌.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네. 비슷한 네. 느낌으로 해서 이 다음 때인 3대 왕 때 발해가 최전성기를 달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 넓은 그 영토를 이 다음 때 왕인 문왕 때 완성을 하는 겁니다. 네. 야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걔 어쨌든 동생을 조져야 돼. 확실히 조졌어야 되는데 조졌네.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발에 또 좀 속 시원한 이야기 그러네요. 속 시원한가요? 근데 나름 이런 시원한데? 이런 얘기를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국뽕이 차잖아요. 아 그래요? 네. 형제간에 이거 막 암살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좀 그렇죠. 약소국이었는데 맞아요. 이건 힘에 의한 평화잖아요. 그걸 지켜냈다라는 게 물론 뭐 그 안에 뭐 형제간에 좀 이런 것들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당으로부터 뭔가 얻어냈다라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또 재밌는 발의 저희 두 번째 이야기죠. 네. 네. 이 앞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또 이전 역사 에피소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